안녕하세요. 박종수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의대 수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의대 수시 전형 중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지역 인재 전형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하고는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의대 정시 전형에 대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시 전형에 큰 개괄적인 그리고 특색 있는 어떤 항목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의대를 또는 의학계열의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요 대학들에 대해서는 그 대학별 전형 설명할 때 좀 더 그 대학의 합격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대 정시 전형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의대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이다. 그 의대 모집 인원은 보시면 알겠지만 전년도 2021학년도에 2,977명에서 2,973명, 4명이 줄었다. 4명이 줄었다는 것은 2020학년도에 2년 전 2020학년도에 동점자로 4명을 덮어왔기 때문에 2년 후에 4명이 줄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작년과 올해 모집 인원이 변화는 없다. 그러면 다른 특징들은 뭐가 있느냐 한번 보시면은 수시 인원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정시 인원이 늘었다. 정시 인원이 늘었다. 정시 인원 중에서 어느 군의 인원이 많이 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구는 줄고, 뭐 다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 다음에 나군이 많이 늘었다. 정시 인원이 61명이 늘었는데, 60명이었는데, 가구는 줄고 나군이 늘었다. 이거는 뭘 뜻하느냐? 가장 큰 게 뭐냐면, 나군에서 모집하던 서울대가 가군으로 옮겨가면서, 말 잘못했습니다. 가군에서 모집하던 그 서울대가 나군으로 옮겨가면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나군의 모집인원이 대폭 늘어났다. 나군의 모집이 늘어났다는 건 서울대가 2020학년도에 가군에 있었어요.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서울대가 옮겨갔다라고 하는 거, 요거 자체를 보시면은 다른 대학들이 서울대와 군을 같이 하지 않고 이동을 합니다. 나군에서 모집하는 대학이 가군으로, 가군에 모집하는 대학은 서울대와 같이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연쇄 이동이 되다 보니까 나군의 모집 인원이 제일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수시에서 인원이 줄고 정시에서 인원이 늘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건 뭐냐? 정시의 합격선이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의학계열의 입시 변화 중에 올해 약대가 모집을 새로 시작하면서 의학계열의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로 분포되던 학생들이 약대로 몰려가겠죠. 그러면 약대로 몰려가다 보면은 의대 선호도가 낮은, 의대 정시에서 점수로, 합격자 점수로 쭉 나열했을 때 의대 낮은 선, 그리고 치대 중상위 선과 한의대, 수의대 중상위 또는 상위권 대학들의 연쇄 이동이 되고 분포가 좀 약대로 좀 빠져나가다 보니까 정시의 의학계열의 낮은 대학, 정시의 점수가 낮았던, 커트라인이 낮았던 대학은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상위권 대학은 어차피 약대하고의 겹치는 부분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합격선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별 모집 대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군 18개 대학, 정시, 나군 12개 대학, 그다음에 다군 8개 대학.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나군의 모집 인원이 대폭 늘었다고 그랬죠. 모집 인원이 대폭 늘었어요. 대폭 늘었는데 보시면은 나군의 대학은 많지가 않아요. 그럼 대학들의 모집 인원이 많은 대학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서울대가 이동되면서 나군이 이동하면서 어느 대학들, 서울대와 선호도가 거의 비슷하고 근접할 정도로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 한번 볼게요. 가톨릭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울산대학교.
지금 요 대학들은 어떤 특징을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가톨릭대, 고대, 성대, 연세대, 울산대, 예, 메이저 대학이라고 하죠. 예, 선호도가 서울대 바로 다음으로 나타나는 학교들. 이렇게 5개 대학이 또 가군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가천대, 그리고 아주대, 그리고 한양대, 이런 대학들이 이제 수도권 대학에 가군에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나군의 수도권 대학은 경희대, 그리고 예, 이화여대, 중앙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군 한번 볼게요. 다군에서 있는 수도권 대학들을 쭉 보시면은 예, 어디가 있죠? 인하대. 그러니까 이런 배치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예, 서울대 선호도는 가장 높다. 그러나 여기에 정시대 예, 어떤 특징이 있죠? 과탐 투과목을 응시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요 서울대는 선호도가 가장 높지만 다른 대학과 어떤 차별성이 좀 있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수험생들의 분포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탐 투과목을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서울대는 예, 전혀 관계가 없는 수험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가장 선호도가 높지만 과탐 투에 대한 차별성이 있다. 그리고 메이저 대학은 모두 가군에 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의 분포는 가군에 하나, 둘, 예, 세 개 대학 이렇게 있고 나군에 하나, 둘, 셋 그리고 다군에 인하대가 있다. 그러면 서울대 그리고 메이저 대학 이걸 1그룹, 2그룹 가장 선호가 높은 1그룹, 2그룹, 3그룹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길 수도 있고요. 점수로 해서 이제 어떤 그룹을 매겼을 때 서울대 가장 높은 선호도, 그 다음 메이저 대학, 그리고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 했을 때 수도권 대학은 가군과 나군에 일정 정도 분포가 돼 있고 다군에는 인하대만 있다. 그러면 이 인하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메이저 대학 바로 다음에 수도권 대학의 선호도상으로 봤을 때 가군, 나군에 상위권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이 다군의 인하대에 대거 몰리겠죠. 그래서 최초 합격선은 인하대의 최초 합격선은 항상 그렇습니다. 거의 메이저 대학 최초 합격선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가군이나 나군의 선호도가 높은 메이저 대학 쪽으로 옮겨 타다 보면은 예, 인하대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학의 하한 노선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룹을 또 봤을 때 어떤 그룹을 얘기할 수 있냐? 지방 삼용이라고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은 아니지만 수도권에 속한 대학은 아니지만 소재한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병원이 서울에 있고 또는 수도권에 있고 하면서 학생들이 대학은 비수도권 지방에 있지만 대학병원이 서울에 있음으로 해서 서울에 또는 수도권에 있음으로 해서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대학. 그래서 그런 대학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대학이 예, 뭐가 있죠? 인제대 그리고 순천향대 그리고 한림대 이런 대학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인제대, 한림대, 순천향대, 가군, 나군, 다군에 있는 요 대학들은 예, 수도권 바로 다음의 대학 정도로 예, 점수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합격선들이. 그리고 최근에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들의 점수들이 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 보면 예, 강원대라든지 경북대, 경상대, 지방 거점 국립대들입니다.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그리고 부산대, 그리고 충북대 이런 대학들 한번 보시면은 여기 제주대도 다군에 있고요. 요즘 체크한 대학들 같은 경우는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입니다. 거점 국립대학 중에서도 거점 국립대학들이 지금 최근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정시 합격 점수들도 계속 최근에 와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니까 그런 대학들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 경부전이라고 경북대나 부산대 그리고 전남대
전남대가 거점 국립대에 가장 높은 점수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충청권에 있는 충남대, 충북대,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강원대나 경상대라든지 전북대, 그리고 제주대, 요게 이제 국립대 중에서는 그 다음 정도의 점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교통편 때문에 수험생들이 서울에 집중 현상들이 있고, 또 서울과 교통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심리적으로 또 가깝거나 거리가 가까운 학교들의 점수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을 본다면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일단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 있는 을지대라든지 또 서울하고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국립대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가까운 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라든지 이런 학교들, 그리고 또 이제 당국대학교 천안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수도권 또는 서울에서 가깝게 갈 수 있는 대학들, 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대전, 천안, KTX, 그리고 연세대 미래는 원주시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연세대라고 하는 연세대 본교하고 연세대 미래캠퍼스, 그래서 연세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지금 분교인데 연세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예전에는 완전히 다른 대학으로 인식이 됐다가 최근에는 연세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비슷하고 선호도가 많이 높아져서 이 대학들의 점수들이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을 보시면 건양대, 동아대, 그리고 조선대, 가톨릭 간동대, 그리고 영남대, 원광대, 그리고 고신대, 계명대, 대우가톨릭, 동국대, 경주 캠퍼스.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대와 메이저 대학을 어떻게 보면 1그룹 정도의 가장 선호도 높은 1순위로 본다면 그 다음이 수도권 대학, 그리고 거점 국립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그리고 그 다음이 국립대 중에서도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를 뺀 나머지 국립대, 그리고 수도권에서 거리나 또 심리적인 그 가까움으로 해서 을지대나 원세대, 단국대,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의 점수대가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입니다. 의대 가려면 수능 성적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해요. 의대 가려면 성적 어떻게 돼야 돼요? 좀 막연한 질문입니다. 또 어떻게 질문 들어오냐면 의대 가려면 수능에서 몇 개 틀려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막연한 질문이고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의대 하한 노선은 이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대 지원하려면 몇 개까지 틀려야지만 가능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7개 틀리면은 의대 갈 수 있다. 7개 틀린 것까지 의대 갈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해서 요 5개 과목 중에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절대평가로 이거는 당연히 1등급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 탐구 해서 요 4과목을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7개 틀려야 된다. 7개 틀려야 된다. 그러면 그 7개의 문제를 어떻게 하냐? 수학을 2개 이상 틀리면 어렵다. 수학을 2개 틀렸다고 했을 때 국어 3개, 그리고 탐구 1문제. 그러면 총 7개 틀린 경우에는 의대 하한 노선은 갈 수 있다. 실제 최근 몇 년간의 성적에서 보면은 뭐 과목별 난이도나 이런 것 차이에서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3개, 2개, 1개, 1개.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서,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탐구에 100분이, 난이도에서 100분이라든지,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 100분이 표준 점수에 따라서 뭐 이게 하나, 둘도 가능할 거고, 또 국어가 어렵게 나왔으면 4문제 또는 5문제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7문제까지는 지원 가능하다. 의대 하한 노선이. 그러나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9문제 틀린 것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예, 합격 가능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느 과목에 한 문제를 더 맞히냐에 따라서 그룹핑이 올라갑니다. 지원할 가능한. 예. 여기 가나다군 중에서 제가 체크하지 않은 대학들, 가장 낮은 선들을, 여러분, 우리가 건양대, 동아대, 그 다음에 조선대, 가톨릭 간동대, 그 다음에 영남대, 원광대, 고신대, 계명대, 대구 가톨릭, 동국대, 경주, 이 라인 정도를 7개, 평균 7개 정도 지원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내가 국어를 하나 더 맞았다. 국어를 하나 더 맞았거나 아니면 또는 탐구를 하나를 더 맞았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 선호된 거점 국립대를 뺀 나머지 국립대, 예,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국어나 탐구에서 국어에서 한 문제를 더 맞거나 또 탐구에서 한 문제 더 맞은 게 아니라 수학에서 한 문제를 더 맞았다고 한다면, 거점 국립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거점 국립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수학은 그대로 2문제를 틀렸는데 다른 과목에서 두 문제를 더 맞았다. 뭐 국어를 한 문제 틀리거나 또는 예, 탐구를 안 틀리거나 각각 다 맞았거나 이런다고 한다면 예, 거점 국립대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거기에 수학을 한 문제 틀린 경우에 다른 문제에서 또 한 문제를 더 맞았다라고 한다면 예,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예, 이런 경우일 때는 문제 수는 6문제지만 수학을 한 문제, 아니 5문제지만 수학을 한 문제, 국어를 2문제 틀린 이런 경우는 예, 지방 3용이라고 하는 한림대나 인제대나 순천향대까지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건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겠는데 그 정도까지. 그리고 시험에 따라서는 군별 지원 상황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수도권의 대학까지도 공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권의 낮은 대학들을 공략하기에는 지금 지원 가능하긴 하지만 안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예, 수학을 맞았고 수학을 한 문제 틀리고 국어 2문제, 탐구 1문제 이런 경우 그러면 수도권의 대학까지도 지원 가능하다. 예, 수도권 대학까지 지원 가능하고 그리고 서울권 대학이라고 한다면 예, 3문제까지 서울권이라면 3문제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이저 대학이라 한다면 예, 여기서 이렇게 2문제 또는 예, 뭐 이렇게라든지 3문제긴 한데 이렇게 다시 국어 하나, 수학 하나, 탐구 하나 3문제 정도 메이저 대학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메이저 대학 중에서도 예, 연세대학교나 가톨릭대학교는 예, 2문제 수학 1문제를 틀리고 다른 거 1문제 틀린 경우 수학을 다 맞았다라고 한다면 예, 여기서 2문제 1문제까지도 가능한 상황. 그래서 메이저 대학의 연세대나 가톨릭대학교 그리고 울산대나 또는 성균관대, 고려대를 지원하려면 아무리 많이 틀려도 3문제를 넘어가면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대는 제일 중요한 거는 투과목을 응시를 해야 됩니다. 투과목을 응시해야 되고 예, 수학을 다 맞았을 경우 국어 2문제 틀린 경우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예. 만약에 수학을 다 맞았고 국어 1문제, 탐구 1문제라고 해도 가능하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서울대를 합격을 했는데 연세대나 가톨릭대를 떨어질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투과목을 응시했기 때문에 서울대는 합격한데 투과목 응시하지 않은 원과목만 2개를 응시한 학생들 고득점자들이 많다면 예, 연세대, 가톨릭대학 그쪽으로 다 몰려왔을 때 투과목 응시한 효과로 서울대는 붙지만 연세대나 가톨릭대학교를 떨어질 수도 있다. 예,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들은 쉽지 않은데
서울대 붙은 경우에서 가톨릭대 연세대를 떨어지는 경우는 쉽지 않은 경우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합격 커트라인 점수를 보면은 여긴 투과목이라는 것 때문에 예, 서울대 커트라인 점수가 연세대나 가톨릭대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실제 연세대보다 낮게 예, 예년에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에 서울대 가려면 수능을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예, 몇 개 정도 틀려야 돼요. 라고 한다면 7개를 틀렸을 때 의대 한선 지원 가능하다. 거기서 한 문제를 국어나 탐구에서 한 문제를 더 맞으면 그 선호도가 좀 더 높은 학교를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수학에서 한 문제를 더 맞게 되면은 선호도상으로 봤을 때 선호도상으로 두 단계씩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의대 정시 전형에 대한 분석 중에 가장 특징적인 거 수시가 줄고 정시가 늘었다. 정시 중에 가나다군 중에서 나군의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이 늘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군별 대학의 배치 상황에서 선호도상으로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점수를 예,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학교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전년도의 성적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대 정시 모집에 대한 설명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